자, 여의도 정면승부 이번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죠. 지금 이 시간 충청도 합동 토론회가 진행 중일 텐데요. 경선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토론회가 아마 한창일 것 같은데요. 충청 지역이죠? 네. 예. 근데 오늘 토론회 전에 뭐 토론회 전후를 뭐 꼭 시점이 토론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 2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설전이 대단합니다. 이거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늘 경선 과정에서는요. 예. 민주당도 그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뭐 경선이니까 예. 어차피 치러야 되는 어떤 통과 의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냥 다 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죠. 예.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또 개사과 사진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좀 빠졌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오르고. 당내 경선에서도 혹시 어느 정도 민심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또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지금 국면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체가 호남에 대해서 그 손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호남표에 대해서 좀 과거와 달리.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런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 개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발빠르게 예. 그 부분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지지율에는 뭐 서로 약간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건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누련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실수 또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지도부 차원에서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차단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대표하고도 회동도 했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회동했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본 후보로 올라오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당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급적 지금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친분이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향후 문제를 의논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 그게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뭐 이렇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예.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으로 못 온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되면 더더욱 김종인 위원장한테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예. 이낙연 후보 끌어안기 위해서 예. 지금 아마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는 노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발상의 방법을 쓰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봐요. 오히려 더 품에 안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악재 아닐까요? 저는 사실 공수처가 이런 면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보세요. 만약에 녹취록이 지금 김웅과 조성은 씨 사이에서 김웅원과 조성은 씨 사이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면 그 녹취록을 가지고 누구를 조사해야 되냐면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을 불러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김웅 의원을 조사를 안 하고 바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했다는 건 이거는 수사의 ABC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여튼 마음이 급해갖고 어떻게든지 이걸 윤석열 후보한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거나 뭔가 창피함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사는 사실 보통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언론 보도를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했는데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다시 소환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3번 정도 해서 안 되면 이번에 또 체포영장 청구를 해요. 이때는 발부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 타격을 입히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경선에 대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의 ABC를 지금 안 지키고 있으니까요. 뭐 최고위원님께서 검사 출신이니까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가 그동안 계속 소환을 이야기했는데 뭐 거부한 건 아니고 뭐 일정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계속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수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수사는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사가 원래요 자기의 수사관이 수사하는 대로 수사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수사와 못하는 수사가 나중에 보면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인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 마음대로 하면요 인권 보장은 저 멀리 가 있어요. 예. 또 반대로 공수처가 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결국 김웅 의원한테 확인하는 거를 한번 했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김웅 의원을 불러야만이 예. 그 녹취록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무튼 손준성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거는 영장은 늘 기각될 가능성이 예. 있고요. 기각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각이 되면 근데 공수처가 지금, 타격을 입지 않겠어요? 아니죠. 예. 지금 그 검찰의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 그 너무나 뻔한 그 유동규 씨의 그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있었던 업무상 배임을 빼고 기소를 한 걸 보니까 예. 지금의 검찰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지금 검찰이 친여 성향이 많으니까 예. 이 영장에 발부해줄 수 있겠다. 뭐 그 내막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찰이나 공수처나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최고위원님 생각 같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예. 그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결정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경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 문항을 이거 가지고 지금 1, 2위 후보 간에 상당히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에서 결론은 아직 안 내린 거죠?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도부는 맨 처음에 이제 선관위 구성하고 우리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관위원장으로 이제 모시고 올 때 그 지도부는 최고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병수 위원장 그때 사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모든 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상황이고 정황적인 거로 만 뒷받침해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아마 선관위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잘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노무현, 정봉준, 안철수, 문재인 때 보면 이것 가지고 굉장히 다퉜거든요. 지리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요. 그 위는 지금 그걸로 싸울 수 있지만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후보가 누가 되든 원팀으로 가야 된다. 닥치고 정권 교체 이게 우리 당원들 마음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거나 싸울 수는 없어요. 총 3번 합니까 여론조사를?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0%죠. 50대 50 당원과 여론조사. 자, 다음 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전 지사 부인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사윤리 위반 논란도 있고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원희룡 그 후보 전 지사 측에서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저는 조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뭐 최고위원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그 아쉬웠다, 조금 부적절했다고 했으면 넘어갔을 일이 아닌가. 이게 너무 논란이 커져버렸거든요.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아내를 지키겠다, 죄가 없다, 뭐 잘못이 없다, 고소 고발하려면 해라 이러는 바람에.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는 그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그 측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주시고 이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너무 아쉬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준석 대표는 좀 비판을 했더라고. 이거 뭐 선거 개입, 일종의 선거 개입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거는 그렇게 당연히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조심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굉장히 예민한 지점이기 때문에요. 여당에서는 관례다, 다 해오지 않았느냐, 또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 여당은요, 본인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도 만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여당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예. 대장동 있잖아요. 예. 그 유동규 씨 기소할 때 업무상 배임 뺀 게 이게 그 지금 클리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장동이 다 이건 확인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여당 후보 만난 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거를 지금 뭐냐면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 그거 보고 계십니다. 민감한 시기에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요. 예.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예. 검찰 수사가 지금 친여 성향의 검사들로 알겠습니다. 인해서 다 지금 이게 객관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였습니다.